안녕하십니까. 주린의 그림 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6월 실적과 7월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4개의 투자 포트, 4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것은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적금의 60%를 넣고 나머지 40%를 국내, 미국, 그리고 주제별 펀드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저의 메인 투자 포트폴리오로 SPY의 50%, 그리고 고배당 주식과 ETF의 50%를 현재 투자 중입니다. 평균 절대 모멘텀으로 SPY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5개를 5개 팩터로 주가 하락 시 각 20%씩 현금화하는 변동성을 줄이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매월 월급의 일부를 S&P 500 ETF인 VOO에 적립하는 펀드로 퇴직할 때까지 포트 조정 없이 꾸준히 모아 나가는 목표로 진행하는 계좌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울트라 찐 보수 투자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1, 2, 3 포트는 손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6월 말에는 특히. 그래서 일정 금액을 따로 두어 이것저것 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공부해서 얻은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넷째 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6월 초에 지수 변동이 너무 없어서 그래도 변동성이 가장 큰 빅스 1.5배 추정 ETF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한 보름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마이너스 25% 정도의 손실이 났다가 다시 회복하고 간신히 빠져나온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건 지난 동영상 주린의 빅스 탐험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변동성을 좀 줄이고 투자하는 것을 추가로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롱숏 전략을 진행해 보는 것인데요. 뒤에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에 들어갔고 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제가 실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행 간의 문제점들은 어떤 건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 모멘텀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항목별 SPY 주가 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5개 항목인데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S&P 주가 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7월에는 각 포트를 조정 없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선전해서 6.1%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포트인 퇴직연금 계좌에서 각 기술 테마별 펀드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우존스는 좀 내렸습니다. 전통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의 시황을 들어보면 7월에는 실적 장세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술주가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트는 전월과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한편으론 또 하락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스 관련된 대응을 네 번째 포트에서 롱숏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퇴직연금 포트를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수익률 개선이죠. 5월에 3.2%에서 지금 5.2%로 2%나 개선됐습니다.
국내 주식도 코스피 1%, 코스닥 4.8% 정도 증가로 좋았고 해외 주식도 각 테마별로 코스닥이 오르면서 선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클린 에너지는 아직 마이너스 20%가 넘지만 일단 이익을 보고 있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럭셔리 펀드는 기술주 중심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성과를 보고 안 좋으면 뺄까 했는데 여전히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계속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어쨌든 현금성 자산을 60%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시황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 10%를 펀드에 투자를 할까 계속 끌고 갈까를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냥 동일하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이 안 좋을 때를 위해서 절대 모멘텀 일부를 펀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볼까 하는 거는 또 다른 저의 고민으로 숙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포트인 투자 포트입니다. 평균 모멘텀 전략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이달에는 모두 상승해서 포트는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SPY 50 그리고 나머지 고배당 ETF와 개별주에 5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 중에는 PSC와 O가 각각 마이너스 1.2, 2.4% 하락해서 손실을 봤지만 전체적으로 SPY 1.9%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을 해서 5월 말 7.7% 대비 8.9%로 배당 포함해서 이익률이 1.2% 상승하였습니다. 둘째 포트 수익률은 주가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SPY나 기타 개별주를 들고 가는 것보다 낮을 걸로 예측이 되지만 횡보하거나 하락 시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하락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을 받는 경우에 하락 시 싼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배당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동일한 배당률인 경우에는 재투자 시 월복리 효과도 있고 해서 저는 월배당 ETF나 개별 주식을 좋아합니다. 6월에는 RA, O, MRK를 새로 편입했습니다. RA는 11.08%의 고배당 ETF라 편입을 했고요. O와 MRK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배당 ETF가 기존 상품들과 겹치는 리츠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종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원래 리얼티 인컴인 경우에 실제로 리츠여서 사실은 로키드 마틴이랑 두 개를 고민을 했었는데 월배당이고 그 다음에 배당률이 조금 높아서 5로 선택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최근 리츠 관련 주가 변동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가는 것으로 하기는 했는데 로키드 마틴으로 할 걸 하는 후회를 좀 했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변동률 측면에서는 SPY와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서 현 포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식 투자 포트와 내 맘대로 포트입니다. 먼저 셋째 적립식 포트인 경우에는 SPY 500 ETF인 V5를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 적립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하는 포트입니다. 자연스럽게 시간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변동성 감소 방법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누적으로 10.1%로 매우 훌륭한 투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퇴직할 때까지 꾸준하게 일정 금액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 맘대로 투자 포트입니다. 6월 초에 빅스 1.5배에 투자해서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손실을 기록했다가 간신히 총액 플러스 2%로 정리했습니다. 그 투자를 통해서 빅스가 매우 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방향성 예측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십 프로 손실을 보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리고 저가에 들어가도 언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로 들고 가기도 매우 어려운 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빅스 차트를 보면 평상시에는 10에서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30에서 50 정도를 아주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20 수준으로 내려오는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롱숏을 같은 비중으로 들고 가서 특별히 한쪽으로 편향이 되는 때 특히 30 이상 상향시에 롱을 팔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특별히 손실 리스크를 크게 가지지 않고 적당한 수익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시에도 롱숏을 동시에 들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버틸 수도 있어서 최근처럼 변동이 큰 기간에는 나름 유용하게 동작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롱숏 전략의 개괄도입니다. 원리적으로는 뭐 롱숏을 같은 비율로 사면 어느 시점에 사도 어느 포인트에서 사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편의상 20포인트를 뚫고 빅스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 지점에서 샀다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롱숏을 같은 비중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측을 벗어나서 이게 10% 정도 이번 지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 1, 2 구간을 가는 동안은 롱숏을 동시에 들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 시점에 숏을 셀하면 10%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3지점으로 회복을 하면 다시 숏을 사면 되겠죠. 그러면 숏으로 10% 하락했을 때 얻는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포인트에 내려왔을 때 숏을 팔고 롱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3포인트에 왔을 때 샀던 롱을 팔면 하락과 상승 두 부분에서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단점이나 리스크는 이 지점에서 롱만 들고 있는데 계속 하락을 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숏을 팔아서 얻은 10%의 이익이 있으니까 좀 견뎌볼 힘은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수는 10에서 2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젠가는 20 근처에서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손실 없이 대응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빅스 지수 18 근처에서 롱숏을 동시에 매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매일 바라보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얻어지면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빅스를 가지고 하는 롱숏 전략이 유용한지
같이 검토해 보시죠.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투자는 SPY 평균 절대 모멘텀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정기간 상승해서 포트 변화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7월 시황 예측이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리고 있어서 첫째 포트인 퇴직연금 포트에서 현금성 비중은 계속 60%로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지만 클린 에너지 펀드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포트에서 7월 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빅스 상승에 대비해서 빅스 롱숏 전략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결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